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새롭게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이 박철우 검사장인데요. 오늘 검찰 인사가 발표됐는데 많이 의미심장합니다. 일단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의 분위기 쇄신과 안정적인 검찰개혁 완수를 도모하고자 유능한 인재를 새로이 발탁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실제로 대검에서 간부들이 다 노만석 총장 대행에게 항의하는데 박철우 대검 반부패 부장만 빠졌어요.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4차장한테도 계속 압박을 한 겁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중앙지검에 있는 중앙지검장, 4차장 이런 사람들을 대검에서 법무부 지시 받고 찍어 누르려고 한 거거든요. 대검 반부패 부장에서 이제 최대 지방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른 박철우 검사장인데요.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번 항소포기 이 논란에 결정적으로 관여했던 인물이 새 서울중앙지검장이 됐다.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박철우 그 반부패 부장이 전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뭐 한직을 맴돌다 올라온다. 뭐 이건 괜찮아요. 그렇다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박철우 부장이 항소포기 과정에서 했던 역할에 비춰보면 지금 정부나 대통령실이나 항소 포기에 대한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만약에 항소 포기가 아쉽고 잘못된 거다. 검찰 너네 왜 그런 결정했냐라고 비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민주당에서. 그렇다면 박철우 부장에 대해서는 저렇게 영전성 인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자천성 인사를 하든가 이번 인사 대상으로 삼지 말았어야 되는 건데 저건 사실 박수 친 거잖아요. 잘했다라고. 그렇다면 박철우 부장이 했던 그 항소 포기라는 것은 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법무부의 입장과 틀리지 않다. 저희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인사로서 정면 돌파로 보여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박철우 부장이 사실은 반부패 부장으로 갈 때만 해도 저희는 저것도 영전이었거든요. 원래 고검검사에서. 그런데 박철우 부장은 조국 장관 때도 조국 장관 곁에 있었고 그다음에 추미애 장관 때도 대변인으로 옆에 있었고 박병배 장관일 때도 대변인으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뭐 대검 차장까지 갔는데 저분이 결정적으로 역임한 것 중에 범죄 수익 환수 과장을 했어요. 그러면 범죄 수익 환수가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되고 이번에 항소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항소 포기 관련된 입장을 저렇게 전달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영전성 인사 대상이 됐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럼 법무장관이 여태까지 저희한테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신 건가요? 그다음 민주당의 최근 입장이 검찰 왜 아쉽게 항소 포기했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신중히 검토하는 것뿐이었는데 우리 의견과 달리 항소 포기한 것이다.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항소 포기에 직접 관여했던 분이 영전을 했겠죠. 그날 금요일로 한번 2주 전 금요일로 다시 가볼 필요가 있어요. 대장동 수사팀이 항소하겠다라고 했더니 뭐 수사팀에 얘기에 따르면 이유 없이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리고 항소 포기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한 대검찰청 반부패 부장 장윤주 변호사님. 아까 윤기찬 부위원장 지적처럼 봐라, 이번 인사는 대장동 덮으라는 메시지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논리적으로는 좀 근거가 빈약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결국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뭐 인사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올 지점도 있겠지만 사실 인사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중앙지검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였기 때문에 검찰 조직의 안정화라는 부분에서는 또 신속하게 인사를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존재해 보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뭐 중앙지검장에 인사를 할 때는 사실 그간의 모든 과정들이나 그간의 해왔던 모든 경력들을 함께 아울러서 보는 것이지 뭐 항소 포기와 관련된 부분이 관련돼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영전을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앙지검장을 지금 인사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또 주요한 보직들의 공석을 어느 정도 채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검찰 조직도 안정화하고 앞으로 있을 또 검찰 개혁의 또 완성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검찰에서도 또 목소리가 나오고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해봅니다. 이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 고발한 그 대상이기도 합니다. 정성호 장관이 신중히 판단하라는 것은 그것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성남 시민의 이 억울한 이러한 것이 법으로 보호돼야 되는 이런 측면을 저희가 생각하고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취징 보전하는 건 파렴치한 그러한 범죄자들의 수법입니다.
다소 바로잡을 게 있는 게 이제 그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거고 신상진 시장은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고발했습니다.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수영 평론가님. 그런데 이제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말고도 지금 검찰총장 대행 그리고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박철우 중앙지검장이 영전한 그 빈자리죠. 이게 전반적인 검찰 인사가 친여 성향 검사들 아니냐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와요. 결국 인사가 메시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 박철우 지검장 임명을 이걸 뭐 대장동 사건을 덮으라는 신호다, 최종판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게 무리하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예. 전혀 많은 분들은 그게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 결국 이 사건으로 결국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반개적으로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냐? 결국 퇴임 후에 재판이 제기될 이재명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이것이 주는 신호가 분명하다라는 게 다 있고 그다음에 예. 구자연 신임 대행도 마찬가지고 전부 추미애 박범계 사단의 이제 그 주요 보직들을 역임했던 분들이고 지금 사실 반부패부장이라는 게 과거로 치면은 대검 중수부장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중차대한 자리에 말하자면 친여 성향의 검사들을 라인업으로 갖다 놨다는 거는 앞으로 물론 검찰은 내년 9월이면 이제 공소청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검찰의 형해와 무력화 작업이 결국 여권 인사들의 라인업으로 본격화되고 있다. 이게 저는 이 공직사회 주는 신호라고 봅니다. 예. 아예 추미애 입으로 활동했다. 주진우 의원이 이제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처럼 격양된 반응도 얘기를 하는데 김진욱 대변인 이렇게 원포인트 검찰 고위급 인사가 상징하는 게 만만치가 않다. 뭐 대장동 덮으라는 거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도 있는데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그 18명 그 항소 포기 이유 설명하라는 사람들 항명 아니냐. 아예 민주당이 경찰에 고발까지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본인들은 계속해서 뭐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결국은 그 설명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집단 성명, 집단 행동으로 요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그 66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지금 뭐 좀 전에 나왔던 뭐 서울중앙지검장이나 여러분들에 대한 인사를 예. 어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지검에 대한 인사가 많이 비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채우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또 채우면 예. 뭐 누구누구 사람 전 정부에선 팽당했지만 또 그 전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 다시 이 자리를 배치되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공직사회에 늘 딱지 붙이기밖에 더 되는 것인가. 그런 딱지 붙이기는 이젠 그만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예. 여당의 법사위원들은 항소 포기 해명 요구 검사장들 경찰 고발했고요. 1위 항소 포기 핵심 중앙지검장 관련 자막도 다시 한번 부탁드릴까요? 박철우 검사장. 2. 항소 포기 핵심 그리고 그날 금요일 밤 자정 전에 이례적으로 재검토를 지시했던 박철우 중앙지검장도 대검 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이 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혹은 검찰 내부에서는 이게 항소 포기 논란 이거 잘 잠재운 보은성 인사 아니냐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요. 저희가 준비한 1위는 원포인트 고위급 검찰 인사 말들이 많습니다.